개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개발 사업장 7곳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먹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멘인들이 인도적 체류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주적 비경제 활동 인구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각종 개발 사업과 갈등 현안에 휩싸이면서 마을 이장직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투자진흥지구가 무더기로 지정 해지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세금을 감면받아 놓고 투자나 고용을 계획대로 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에 조성 중인 부영랜드.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966억 원을 들여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2013년 착공 신고를 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았지만 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첫 단계인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장 1년 이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고 감면받았던 각종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사가 중단된 색달동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사업장이 매각된 토평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도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계획보다 고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4곳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계획 기간 내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 내의 그 고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면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정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제1호였던 동물 테마파크를 포함해 모두 13곳, 현재 44곳 가운데 15곳이 미착공이나 공사 중 부분 준공 상태여서 지정 해제 사업장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당리 당략을 위한 정쟁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정당이 4.3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성명서를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멘인 400여 명이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가짜 난민 주장과 범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현재 70명 정도가 제주에 체류 중인 가운데 신청자 전원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후 김찬영 기자입니다. 1년 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A씨. 지난 4월부터 제주 시내 한 농원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직후 목포의 한 조선소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심한 차별을 받고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كانت حياة رائعة في العيش في كوريا مع الكوريين وتعلم 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تجربة جديدة ورائعة بالنسبة لي. A씨처럼 지난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412명. 전체의 8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제주에는 70여 명만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체류 연장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법무부는 신청자 390여 명에 대해 모두 체류 기간 1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 예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고 현재 그다음에 국내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도적 체류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여 명도 불법 행위가 없어 조만간 모두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들만 거의 왔기 때문에 어떤 성폭력이나 사회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반대하는 운동들이 꽤 강하게 일어났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그런 우려들은 다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짜 난민 주장과 범죄 가능성 제기 등 예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주 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1년이 지나면서 예멘인들은 제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농촌 마을의 주택가 인근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주 MBC 보도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농지가 잠식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 때 주택가와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을 비롯해 농지 잠식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비경제 활동 인구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 중인 26살 김용훈 씨. 내년 4월에 있을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뭐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학교를 휴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졸업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김 씨처럼 아직 응시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포기자, 주부 등을 포함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제주 지역 비경제 활동 인구는 17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명이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비임금 근로자는 1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8천 명에 비해 10,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합니다. 취업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실업자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또 소비가 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층 간의 그 불평등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비경제 활동 인구와 비임금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상용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 지역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271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0만 원의 8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의 370만 원과 비교하면 월급 격차가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이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각종 개발 사업의 이권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소송전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을 수익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한 목욕시설입니다. 40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 부실하다며 다툼이 일어나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이장이 해임되고 새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전임 이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기계실이 지하로 가게 된 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하는 변경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실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일제 부실 공사한 것도 아니고 up사무소 그냥 땡깡 누면서 해임시켜달라 해서 해임시킨 겁니다, 이거. 인근의 다른 마을도 이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장 선거에서 5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자 낙선한 측에서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둘로 갈렸고 2년 만에야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 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무효다 하는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다음에 안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예, 여보세요? 이장 자리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마을만 5곳. 이장직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이권에 휩싸이면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마을 공동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켜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죠. 뒤에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기가 이제 이런 말 했더라 저런 말 했더라. 투표권자의 범위나 총의 소집 권한 등 마을마다 제각각인 향약 규정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 표준 향약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것들이 향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강정마을 사례도 보면 그것은 좀 나쁜 경우이긴 한데 뭐 세대주 그러니까 회원의 규정 제한이 없다가 어느 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 이어 이장직을 둘러싼 다툼까지 속출하면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남북 교육 교류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남북교육교류위원회 구성과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 사업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은 교육청이 자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 신보, 제주의 소리, 제주 CBS 등 언론 4사는 제21대 총선 언론 4사 선거보도 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첫 회의를 열어 현진성 한농현 제주연합회장을 자문단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택 2020 유권자가 미래다를 언론 4사 총선보도 공동 슬로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선거보도 자문단은 내년 총선 어젠다를 설정하고 총선보도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주도와 일본, 대만 등의 구상나무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구상나무 고사 원인과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오는 8일에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에 대한 현장 답사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종다랑 근처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9살 윤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조업하던 다른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시 연동 3층짜리 건물 신축공사장 옥상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부들이 작업하던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